예, 이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면요. 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전해드린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보신 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이 윗선 수사 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거 아까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속보 내용대로라면 이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을 자신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압수수색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나름대로 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런 절차는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그러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보면은 그동안은 그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들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좀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확인을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까지 하면은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들 사실 많은 정보는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언론이라든가 주변 상황은 그냥 다 추측, 정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럼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어떤 특정 진술만으로써 이게 제1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는 조사나 이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우려들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혐의는 어떤 건가요? 혐의는 아마 이제 그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김용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냐, 그거 좀 딜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김용은 그 당시에는 그냥 민간인이었어요. 그 성남시 의원하고 그만두고, 하지만 정진상 씨는 그 당시에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아마 주된 혐의는 뇌물죄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돈을 받은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김영란법 위반으로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제 생각으로는 뇌물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뇌물죄라면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 등을 이제 받고 있었잖아요. 김영 부원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게 뇌물죄라면 그 정진상 당시에 이제 그 실장의 네. 상관이었던 이재명 당시 지금 현재 당 대표까지 수사가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예. 뇌물죄라고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국에는 이재명에 대한 표적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게 뇌물죄로 전환이 예. 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결국에는 지금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대선 자금, 유동규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경선 자금. 그러면 대선 자금, 경선 자금,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와 뭔가 관련이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재명도 여기에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면서 어디까지 이게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아마 추후 보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뇌물죄라면 아까 네네. 그 변호사님도 좀 짚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라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까지는 수사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이제 뇌물죄로 변경이 된다면 결국 겨냥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다.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용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갔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이제 김용이 그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김만배 남욱일당이 김용에게 왜 돈을 줬습니까? 김용이 정치하라고 돈을 줬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상식적으로 김용은 전달책에 불과할 거고, 그럼 최종적인 귀착지인 누구냐? 김용의 보스인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상식적이고, 그다음에 유동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정진상 관련해가지고 뇌물죄로만 딱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정한 짓을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일탈한 거다. 내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돈 받지 말고
그 합리적으로 그다음에 깨끗하게 정치하라고 했는데 그 공무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 정진상이 말을 안 들었네. 이렇게 오히려 꼬리 자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네네. 물론 뭐 변호사님 말대로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지만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어 온 이제 수사들을 보면 네네. 정치 자금을 관리하던 네. 그 실무자만 처벌됐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예컨대 이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김용 부원장이 이거는 내 선에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함구하고 있으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넘어갔다라고 한 물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 돈을 썼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됐거나 이런 의심이 있다라고 해도 그렇다라고 해도 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요구가 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경우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에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다 이걸 갖다 안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검찰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검찰이 조금 전 정진상 정무조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앞서서 어제는 김용 부원장의 기소를 하면서 공소장에 김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장을 받기 위해서 대장동 집과 공모를 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알려졌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수사, 표적 수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소장에는 그렇게 대선 자금이라 명시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는 그거를 봐야 된다라고 뒷부분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혹 제기인 거지만 구체적인 아직 증거는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안을 그냥 이 공소장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름만 있으니까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연관성을 심어줘서 국민적으로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게 하고 의심을 심어주게 하는 그런 여론전도 이제 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구체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혹 제기만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공소장을 이제 정확히 이제 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제 언급된 것은 뭐 공모자라든지 아니면 뭐 공모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을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이 돈은 이제 요구를 받았을 때 이재명의 그 경선 자금을 위해서 쓰인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그 이름이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김용 부원장이 이것을 그러니까 아예 지금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 그 돈이 어떻게 쓰였고 만약에 진짜 그 돈이 쓰였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떠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이 내가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만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선은 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근데 검찰은 어쨌든 첫 번째 수사 대상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는 그 8억 원에 대해서 그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결국에는 어떠한 조사 수사에 있어서 그 자금의 최종이 어디에 도달했는지가 지금 검찰의 핵심적인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궁금했던 게 대선 자금이든 경선 자금이든 뭔가 좀 비밀리해져야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관계자들이 많나, 돈에 거쳐간 사람들이.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대선 자금, 경선 자금 정말 비밀리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구심이 또 있고, 그리고 이거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과거와 지금의 진술이 다릅니다. 그럼 진술이 다르게 된 배경, 이게 수사부가 다 교체가 되고 진술이 왜 과거와 지금이 달라졌는지, 혹시 압박 수사라든가 회유성은 없었는지 그런 의혹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이제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 앞으로 수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과거와 현재의 이제 진술이 다른 점을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그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면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범죄 피의자들이 이제 뭐 서로
이제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서로 느꼈기 때문입니까? 어떤 지적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오히려 이제 특히 유동규 본부장이 그 감옥에서 예. 그 생활을 갖다 하면서 생각이 많이 변했다. 어떻게 변했느냐? 본인 스스로도 생각이 변했지만은 그 외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도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본인에게 모든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 또 죽어나간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진술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검찰에서 이렇게 강압적인 수사였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부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유동규 본부장이 법원에서 증언을 할 때 그때 뭐 특별하게 지금 그 알려지고 있는 내용과 다른 짓수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네. 김용 부원장이 기소가 됐고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또한 자택을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충분히 이미 예상을 했던 이 3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최종적으로는 이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가겠구나라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더더욱 유의하셔서 이게 정치 수사, 표적 수사로 이렇게 폄하되지 않도록 좀 수사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여론에 있는 접촉에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자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어쨌든 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으니 뭐 곧 소환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네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수수색이 되면은 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땐 클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아주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